자, 우리가 이제 반응형 웹, 리스판시브 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율을 보통 나눠가지고 우리가 페이지가 작아져도 픽셀로 버티고 있으면은 얘가 화면이 컸다 작았다 여러 가지 그 변형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퍼센티지를 안에 있는 내부 섹션들을 퍼센트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름 주고 여기 퍼센트 줘봐서 아시겠지만 퍼센트를 하나씩 다 줄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비율도. 그래서 이 기둥을 12개로 나누는 12컬럼 비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16그리드, 12그리드가 제일 유명한데 12그리드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2그리드를 퍼센티지로 쭉 나눴을 때 나오는 우리가 일일이 줄 수 있지만 B를 나누면은 컬럼 기둥 하나짜리를 8.33% 정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12기둥까지, 즉 기둥 12개를 다 차지시키면 그게 100%고 반만 차지시키면 기둥이 6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줄 때 일일이 걔 선택자로 선택하고 걔한테 퍼센트 주고 또 얘도 퍼센트 주고 얘도 퍼센트 주고 이러고 다니지 마시라고. 네, 이거는 내가 권고를 좀 강하게 드릴게요. 네, 퍼센티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클래스를 넣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미디어 쿼리로 이 구성을 바꾸는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네, 미디어 쿼리로 쉽게 구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정말 레이아웃을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팅만 잘 맞춰주시면 그냥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옆으로 흘러가는 장치를 제가 플롯 레프트로 해서 플로팅을 시켰잖아요. 일일이 이제 하나씩 플로팅 잡아야 되는 거를 얘네들이 시스템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콜을 먹은 애들은 이게 그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W3C에서 얘기한 게 클래스가 별 이퀄, 콜 다시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찾는 게 별 이퀄이거든요. 그냥 이퀄이 아니라 이게 공식 문법이에요. 콜 이퀄인데 요런 애가 있으면 걔를 플롯 레프트 시키고 패딩도 15픽셀 주고 보호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박스 사이즈 보도 박스를 주라고 얘네들이 그렇게 해놓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뭐 얘네랑 똑같이 제시한 대로 할 필요는 없고 얘네들은 어쨌든 플롯 기술을 적용하고 여기에서 딱 12그리드에 대한 퍼센티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줬다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참조할 거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지난번 거 볼게요. 네, 지난번에 이거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안에 파트를 따로 다 만들었죠. 파트 박스라는 공통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콜2 7,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단에 파트 박스가 한 줄에 12개 오는 거, 한 줄에 12개 오는 거, 요거는 이제 구성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러 줄 오는 것도 우리가 여기다 구성을 했나요? 이렇게. 네. 네. 여기 뉴스버. 이건 한 줄 쭉 하다가 내려갔죠? 이렇게. 쭉쭉 3, 3, 3, 3, 4, 12 그죠? 요렇게 12개. 근데 넘어간 애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를 플롯 안 쓰고 이제 플렉스로 전환시킬 때 딱 차이는 두 가지예요. 플롯을 자식 옆으로 갈래들이 플롯 레프트로 줬는데 이제 플롯 레프트 다 빼버리고 부모 얘를 싸고 있는 부모 박스에 플렉스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인데 넘치면은 강제로 줄이는 슈링크, 플렉스 슈링크가 1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얘를 플렉스 랩은 랩 해서 랩핑 박스로 플렉스를 랩핑으로 설정을 해줘서 넘치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플렉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변경할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카피하겠습니다. My Layout 02를 컨트롤 누르고 CV 하셔가지고 하나 더 만드시고 F2 만들어서 얘를 3으로 만드는데 뒤에다가 플렉스라는 언더바 이름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3인데 얘는 플렉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카피한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My Layout 02를 카피해서 03으로 만드시고 언더바 플렉스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나 플렉스 레이아웃을 참고할 거는 이거예요.
일단은 3을 02를 3으로 바꾸신 얘를 플렉스로 전체 전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요, 저희가 지워야 될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뭘 지우냐? 플롯 레프트를 전부 지웁니다. 얘죠. 옆으로 흐르게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파트 박스를 플롯 레프트를 시켰는데 없어요, 이건요. 네. 이걸 없애시고요. 그럼 이제 얘가 줄줄줄줄 이제 얘를 띄울게요. 얘를 띄워야지. 알트 A로. 얘를 띄우시면은 겉에 있는 박스들 여러분들 겉에 있는 박스는 높이 값이 없는 게 맞아요. 보세요. 안에 있는 애들이 뭔가 레이아웃을 변경하게 되면 겉에 있는 박스를 밀고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토 상태로 두시는 게 항상 편합니다. 겉박스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박스를 한 줄씩 다 차지하는 블록 성격으로 다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롯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싸고 있는 박스가 누군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금방 확인돼요. 여기 보면은 안에 있는 파트 박스를 싸고 있는 게 인박스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인박스. 전부 인박스. 얘도 인박스인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가다가 근데 이제 여러 개 나오는 애가 이 중간에 있었죠. 배너 바로 가기. 얘도 인박스. 근데 이제 그룹핑한 박스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냐. 그룹핑한 박스. 그래서 여기 뉴스 모아보기. 유관기간 바로 가기. 이제 여러 개가 쭉 내려가는 애가 얘네. 뉴스 모아보기. 네, 그룹 파트로 이렇게 쌓고 그룹 파트는 특별히 뭘 가지는 건 없네요. 그죠? 따로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플렉스를 쓸 때는 유의사항이 그거예요. 플롯은 나 왼쪽,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플롯은 그 안에 흘러갈 애들을 묶어주는 박스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H2라는 애가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 걸리적거리는 애가 얘예요. 여기서 얘를 싸고 있는 박스를 플롯을 시켜버리면 얘부터 옆으로 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따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 파트 박스 있죠. 인박스는 가운데 오게 하는 박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박스를 별도로 요거 위에는 인박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옆으로 흘러가는 박스를 위해서 플렉스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티션 박스가 있고요. 공통 플렉스 박스 플렉스를 만들었어요. 네, 그냥 눈에 띄게 플렉스 박스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줄여서 쓰지 말고. 네. 플렉스 박스. 그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만드는 거예요. DF.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만드시고요. 얘한테 플렉스 랩 F XWW 플렉스 랩 랩핑 박스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플렉스 박스. 그래서 요 클래스를 먹으면 플렉스 박스예요. 요 클래스를 먹으면. 자, 가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상단으로 가셔가지고 얘 찍을게요. 얘를 싸고 있는 박스는 지금 헤더 안에 순수하게 이 파트 박스를 싸고 있는 애가 얘네요. 이 헤더라는 애가 싸고 있네요. 헤더한테 내가 플렉스 박스를 주면은 옆으로 흘러가네요. 요걸 보시라는 거. 얘한테 플렉스 박스라고 이렇게 플렉스 박스라고 주시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거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플렉스 박스를 준다. 지금 여기 배너 싸고 있는데 여기 타이틀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타이틀을 내가 넣을지 뺄지는 이제 결정을 따로 할 건데 겉박스 속박스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지금 구조를 그때 잡을 때 잡느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내려가 볼게요. 겉박스, 속박스라고 있죠. 이렇게 잡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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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짜리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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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네. 여기 6개, 이렇게 돼 있네. 인박스는 가운데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플렉스박스는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 내가 레이아웃 잡아준 애들이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만 하면 되죠.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첫 번째부터 한번 봅니다. 그냥 여기 인박스에다 같이 클래스를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갖다가 싸. 싸는 박스. 여기 컨트롤 알트 A 하시면 랩핑을 하죠. 네, 랩핑. 컨트롤 알트 우리가 지정한 단축키. 이게 지정이 안 되셨으면은 쓴 다음에 얘를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싸라는 얘기예요, 세 개를. 점 플렉스 박스. 그래서 싸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보기도 굉장히 명확하고 좋아집니다. 이거 플렉스 박스잖아. 그러면 자식들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플렉스 박스. 옆으로 흘러가죠? 보자마자 옆으로 흘러가죠? 네, 그리고 요 밑에 플렉스 박스 계속 싸는 거예요. 점 플렉스 박스. 점 플렉스 박스는 내가 복사를 해놓고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하나씩 보면서 들어가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플렉스 박스.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두 번째도 옆으로 흘러가죠? 네, 플렉스 박스라고 하는 애 때문에 옆으로 이 구석이 흘러가는 거고 겉에 있는 박스는 얘를 그냥 감싸고 있을 뿐이니까 뭐 특별히 다른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셔야지 명확해집니다. 네, 타이틀이나 다른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흘러가는 애하고 분리를 시킨 거고 이 타이틀을 내가 밖으로 뺄까 생각을 했었지만 밖으로 얘가를 빼게 되면은 글씨가 이 끝에서 전체 끝까지 가는 박스 쪽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끝에서부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컨텐츠는 내가 가운데 모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쌤, 저는 끝까지 가게 할 건데요. 근데 내가 이제 100% 레이아웃 잡을 때도 말씀드릴 건데 속박스는 꼭 만드세요. 속박스를 맥스 위드스 1920을 주더라도 뭐 2000을 주든 어쨌든 큰 크기를 주더라도 어떤 내가 생각한 큰 크기보다 안 커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네, 이 컨텐츠를 만드는 기본적인 박스 구성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그게. 자, 그다음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자, 여기 박스들만 싼다. 네,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거든요. 네, 플렉스 박스. 그럼 배너 파트도 옆으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뭐 단일 구성이 되어 있는 애는 옆으로 흘러갈 플렉스인 구성이 필요 없잖아요. 네, 플렉스인 구성이 필요 없으니까 얘는 굳이 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옆으로 흘러갈 애들만 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플렉스 박스로 싸준다. 얘네들 8개 잘 흘러가죠. 네, 잘 흘러갑니다. 유관 구성 이것도 내려가면서 지금 싸주고 있습니다. 커널 대충 영역은 대충 잡아도 돼요. 왜냐면 커널 A에서 랩핑을 할 때는 그 라인을 전부 다 얘가 잡거든요. 라인을. 그래서 점 플렉스박스라고 클래스를 플렉스박스로 잡아준 div 구성을 따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도 옆으로 흘러가게. 지금 이제 밑으로 가 있는 거 확인하면서 지금 하나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플렉스박스 마케팅 얘도 옆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부터가 막 마구마구 내려가 있는데 얘도 밑에 하단형이 써야지. 얘네들 커널 A, 컨트롤 V, 플렉스 박스라는 클래스로
래핑을 해줘라. 래핑. 역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얘는 인박스 역할을 하는 거고, 겉에 있는 애는요. 가운데 모아주는 애. 네, 그래서 2중 렌즈는 3중 박스는 뭐 기본이고요. 뭐 10중 박스, 12중 박스, 15중 박스도 엄청 많이 봤어요. 20중 박스도 있어요. 네, 굉장히 더 많은 안에. 왜냐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네, 이렇게 왜 겹을 많이 썼느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도 잘 흘러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미디어 쿼리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변경하게 될 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미디어 쿼리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레이아웃 잡는 것만 했는데, 여기 이제 플렉스에서 여러분들이 플롯 쪽에서도 똑같이 줄 수 있는데, 플렉스에서만 제가 줄게요. 미디어 쿼리 구성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쿼리 구성은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12 그리드를 사실 미디어 쿼리에서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CSS를 바꾸는 건 그냥 바꾸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 찍고 바꿔보고 맞아. 그러면 CSS 미디어 쿼리 구간에다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몇 픽셀 이하 또는 이상으로. 거기에다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레이아웃 바꾸는 걸 자동화를 하시라고. 자동화. 자, 여기 12개가 있죠? 이렇게. 이 그리드 12 그리드 이거는 줄 맞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놔야지 우리가 좀 단촐하게 보고 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12 그리드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복사를 하세요. 복사. 네, 요걸 복사했어요. 어디다 붙여 넣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다가 1000 이하로 내려와서 요때 1000 이하에서 900, 800, 900 800에다 한번 잡을게요. 800. 요거를 구성을 800일 때 한번 바꿀게요.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여기다 이제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 미디어 쿼리. 여기다 미디어 쿼리 넣을게요. 네. 그래서 최대 안시 A 최대 800 픽셀 이하. 아까 복사한 거 여기다 붙여놓을 거예요. 최대 800 픽셀 이하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요 사이에다 쓰더라고. 자, 미디어 쿼리를 여기다 놓고요. 스크린 지나가고 엔드 한 칸 띄고 소가로 맥스 다시 위드 이걸 정확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간단한 문법이지만 이게 정확해야 된다. 800픽셀을 포함한 크기부터 그 아래로 내려갈 때 변경을 해라. 그럼 여기에다가 레이아웃 구성을 하나 바꿔줘요. 여기다 붙여넣어요. 딱 붙여놓고 줄 맞춤 한번 하세요. 탭 12개 구성만 그냥 집어넣으세요. 근데 이름이 달라야 돼요. 얘가 이름이 달라야 돼요. 찍어. 여기 찍고 Alt Shift로 쭉 내리세요. 한 번에 내리세요. 바꾸기 좋게 하려고 여기 막 중괄호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긁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콜, 아까 구성, 기본 구성 그냥 콜이에요. 여기다가 두 번째 구성을 하겠습니다. 넘버링을 할게요. 콜 2. 네, 기둥 두 번째 구성에 1, 2, 3, 4, 5, 6, 12까지 간 거예요. 콜2 이름을 좀 간단하게 주느라고 다시 해서 이름을 더 길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길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콜2라고 딱 하세요. 자, 이것만 넣었어. 지금 나 넣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넣었어요. 지금 이름 바꿔서 구성을 똑같이 넣었어요. 자, 할 일은 이겁니다. 자, 가보세요. 여기에다가요, 구성을
얘가 한 줄에 오고 얘가 밑에 줄로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긁으세요. 홀 넣을게요. 홀 투 다시 홀2 다시 홀2 다시 일단 12 넣고 얘가 7, 2하고 7이었는데 여기에다가 3하고 9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 한 줄에 얘가 12가 오는 거죠? 3하고 9하고 12 하면은 두 줄로 바뀌는 거예요. 두 줄로요? 이렇게.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렇게 하다가 800 이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위에 구조가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얘를 넣어놨을 때 미디어 커리어에서는요. 이 콜2라는 애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얘가 적용되지 않는데 콜2 다시라고 되어 있는 얘 두 번째 컬럼이 미디어 쿼리에서 800 이하로 딱 내려오는 순간 얘가 공개하잖아요. 얘를 공개를 딱 하는 순간 콜2의 값이 클래스가 세팅이 딱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순간 미디어 쿼리가 그게 작동이 돼서 덮어쓰게 딱. 그래서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예요.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메인 배너. 메인 배너도 구성을 반반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콜2 한 칸 띄고 콜2-66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그 레이아웃 구성만 반반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비율을 바꿨고요. 메인 배너는 밑에 있는 얘네는 두 개씩 내려오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3333은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콜트 다시 6 전부 6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 줄에 두 개씩 오는 구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네 개 오다가 툭 이렇게 바뀐다. 네 개 구성으로. 물론 높이값 바뀔 일 있으면 높이값도 바꾸셔야 되겠죠. 얘는 세 개, 하나, 둘, 셋, 넷다, 넷다, 얘는 안 되겠다. 하나, 둘, 셋, 넷다, 세 개, 세 개, 두 개. 여기 뉴스 모아보기에는 세 개, 세 개, 두 개. 그렇게 보세요. 세 개. 일단 콜4를 다 넣어볼게요. 한 칸 띄고 콜2 다시 4, 4, 3, 12. 세 개, 세 개, 끝에 두 개는 반반 오게 6,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세 개, 세 개, 두 개. 이것만 바꿔주시면 여러분들 퍼센티지를 이렇게 툭툭툭툭 구성할 때 클래스를 넣어놓고 구성을 보시면 쳐다만 봐도 벌써 어떻게 구성이 바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도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했죠? 네. 세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구성 이렇게 바꿨어요. 툭 이렇게. 유관기간 요거는 네 개, 두 개. 네 개, 두 개 보세요. 네 개, 두 개. 네 개면 콜2 다시 3, 4, 10이니까 4개, 2개님 끝에는 66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에다가 한 줄을 12에다 맞추는 거는 쉽잖아. 네. 곱하기만 몇 개 하면 되잖아요. 3, 4, 12, 한 줄에 오겠군. 6, 2, 12, 한 줄에 오겠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줄에 오는 구성을 바꿔볼 수 있다. 4개, 2개, 유관기간. 어떤 원리인 줄 아시겠죠? 네, 얘가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콜트 다시 6, 6, 12, 12 해볼까? 네. 6, 12, 62 이렇게 해볼까? 6, 12, 아니야. 60이야, 60 하면 되지. 6, 6, 12, 12. 마지막 거는. 한 줄에 두 개 오고 밑에는 한 줄씩 차죠, 여기. 마케팅 통계. 두 개, 하나, 하나. 이렇게 오게. 두 개, 하나, 하나. 이제 이거는 지금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레이아웃을 바꿔보는 거니까요. 네.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쫙 내려가지고
잠깐 띄고 골드 다시 유 둘둘둘 둘둘둘 네 밑에를 둘둘둘 6612 6612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6612 6612 6612 6612 밑에를 아예 구성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미디어 맨 최후에 내려갔을 때 전부 한 칸으로 다 바뀌게 하는 거 그거는 쉬워요. 무조건 다 바뀌게 하면 되는데 잠시 후에 예, 최말단까지 한번 제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100% 레이아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콜트 레이아웃 구성 변경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12 그리드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덮어 쓰게 하는 건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다가 원리만 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원리 그리드 구성 클래스 셋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고 미리 요소에 클래스를 주면 해당 크기로 미디어 쿼리 작동 시 그리드 값을 덮었음. 이게 원리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드 구성 클래스 셋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고 미리 요소의 클래스를 주면 해당 크기로 미디어 쿼리 작동 시 그리드 값을 덮었음이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원리로 제가 셋을 하나 더 만들고 이름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첫 번째 콜은 그냥 콜 시리즈로 만들고 두 번째 콜부터 콜 2, 또 더 세트 또 필요해요. 콜 3, 콜 4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디어 쿼리가 뭐 무한정 많이 생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레이아웃은 크게 한 번씩 이제 바뀌는 거고요. 필요한 중간에 레이아웃을 별도로 손을 대야 된다면 별도로 레이아웃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쓰는 세트만 쓰셔도 사실 되긴 해요. 근데 내가 뭘 중간에 바꿀지 모른다면 그냥 일단 다 넣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디 가세요? 자, 저기 네, 있는 줄 알았어. 이거 얘기해줘요. 자, 이것 중에 없애고 싶은 애가 나올 수 있거든요. 레이아웃 중에 모바일로 가면 얘가 없어져. 그런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제가 나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콜 시리즈에 이런 거를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콜 12 외에 이런 시리즈를 더 만들어요. 숨길 박스, 숨길 박스하고 보일 박스를 두 개를 만들어요. 숨길 박스, 보일 박스. 그러니까 숨길 박스일 때는 콜로 똑같이 만드시는데 콜2 앞에 이름은 똑같이 만들었어요. 콜2 다시 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숨겨주고 싶다 그러면 콜2라는 건 두 번째 스테이지고요. 디스플레이 넌 하시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넌. 숨길 박스는 콜2 다시 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일 박스가 보통 나올 수도 있어요. 보일 박스. 보일 박스는 두 번째 스테이지니까 콜2라고 똑같이 앞에 쓰고요. 콜2 다시 BLOCK 콜트 다시 블록이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처음에 이제 안 보였다 보여줄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록 DB 이렇게 놓으세요. 보통 그 구성 박스는 블록일 테니까 이게 뭐 인라인이 인라인 블록이냐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블록이라고 바로 한 거고요. 숨길 박스, 보일 박스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셋업을 이렇게 요 안에 또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요게 두 개만 제가 셋업을 한번 실제로 적용시켜 볼게요. 요거를 숨길박스, 보일박스가 애초에 숨길박스, 보일박스를 반대로 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처음 셋업에 하트박스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위에도 숨길박스, 보일박스를 콜 시리즈로
그냥 콜 해가지고 만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그 파트 박스라는 거죠. 콜이라는 거는요. 컬럼을 나누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숨길 박스, 보일 박스를 위에도 원래 거에도 숨길 박스, 보일 박스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콜2가 아닌 그냥 콜 다시 만들어주세요. 콜 다시, 콜 다시 넌, 콜 다시 블록. 이렇게. 콜 다시 넌, 콜 다시 블록. 요것만 더 추가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단 부분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단 부분에 줄이다 보니까 하단이 거대해졌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요 밑에 있는 세 개는 그냥 숨겨버릴게요. 요 세 개. 세 개를. 그래서 콜투 넌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콜투 넌을 맨 끝에 있는 박스에 미리 세팅을 딱 해줍니다. 맨 끝에. 지금 내가 콜투 66, 10이 넣었는데 이걸 전부 넌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넌. NONE. 콜투 다시 넌.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 박스. 이렇게 구성을 잡아주시면 콜투 넌. 또 미디어 커리어에서 아랫부분이 사라졌죠. 이렇게 다 자리 차지하고 있었는데 툭 하니까 아랫부분에 콜투 넌.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찍어보니 진짜 없어졌니? 얘네들은 없어졌어요. 디스플레이 넌 됐어. 보시면. 디스플레이 넌 됐죠? 네, 디스플레이 넌. 그렇구나. 그러면 처음에 없었다가 얘가 작아지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거를 내가 구성을 주겠다 그러면요. 여기 처음에 없었다. 그러면 처음에 원래 박스를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메인 배너를 세 개로 나눠 놓을게요. 일단. 그러면 처음에 메인 배너를 세 개로 나누세요. 배너 쪽에다 해볼게요. 배너로 오시고요. 배너가 지금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배너 메인. 여기 하나 더 만드시고요. 네. 6인데 얘까지 있으면 안 되겠지? 밑으로 떨어지겠지? 지금 보면 그냥 추가해 놓으면은 배너 박스가 네, 넘어가서 이렇게 세 개가 생겼어요. 여기 비어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가운데 있는 박스를 숨길 거예요. 그래서 콜2가 아니라 콜 다시 처음에 콜 다시 자체가 넌이고요. 이것도 만들어놨죠. 콜런. 콜2는 보일 거야. BLOCK. 블럭. 콜2 블럭. 단계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콜3의 블록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콜2 블록, 콜3 블록, 콜2 넌, 콜 넌, 콜 블록 이런 거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넌이었다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타날 거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타날 때 콜2 잠깐만. 콜2 다시 66 밑으로 내렸지? 6 잠깐만. 6 12 네, 이렇게 할게. 콜2일 때 12인데 요때 나타나라고 한 거예요. 12인데 나타나. 12인데 콜2 스테이지에서 나타나. 요걸 보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콜 처음에는 처음 스테이지에서는 숨겨. 요거 자체가 내가 언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주게 되면. 처음 스테이지에서는 숨겨.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12. 한 줄을 다 차지해. 그러면 얘 어떻게 될지. 얘를 6, 얘를 12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출게요. 6, 6, 12. 그래서 얘는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콜2 스테이지일 때 보여라. 6, 6, 12. 9, 3. 얘네 둘만 있었어요. 처음엔. 얘하고 얘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를 이렇게 레이아웃을 적용한 거. 전부 사용성을 지금 살려보는 겁니다. 사용을. 자, 메인 배너 두 개 나왔습니다. 메인 배너 두 개. 메인 배너 두 개를 찍어보니까 얘하고 얘인데 얘하고 얘인데 네, 얘하고 얘는 지금 가운데 있는 애는 안 보여요. 얘는 지금 숨겨져 있어요. 네.
얘는 지금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얘를 줄여볼게요. 줄줄줄줄줄줄 사다가 그 스테이지에 탁 해당되면은 예, 3개가 나왔죠. 6 맞잖아. 나왔잖아. 블록. 그죠? 지금 여기 미디어 컬을 보면은 적용이 됐어요. 블록. 2-6 요것도 적용되고 800일 때 얘랑 적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요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줘가지고 레이아웃을 바꾸는 요런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유명한 애들 중에 프레임워크 중에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 같은 애들이요. 내부적으로 이런 장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만 주면은 디자인도 먹고 레이아웃도 바뀌고 미디어 쿼리까지 다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이런 장치들이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아,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구나. 이거 해석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콜런, 콜26, 콜2 블럭. 무슨 요거 읽는 순간 뭔지 내가 해석이 되면 되는 거야. 아, 첫 스테이지에선 숨겼다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선 6개짜리로, 기둥 6개짜리로 블럭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아주 다채로운 구성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놓고요. 마지막에 보통 얘가 이제 한 줄씩 다 차지하거든요. 한 줄씩 다 차지해요. 그래서 한 줄씩 다 차지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스테이지 보내기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는요, 500 이하로 해서 세워졌을 때 한 줄씩, 한 칸씩 다 차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겁니다. 미디어 쿼리 구역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좀 미디어 쿼리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800픽셀 이하를 여기 이거랑 떨어져 있는 것 찍고 복사할게요. 닫는 중괄호 종료까지만 복사하세요.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만 복사하세요. 복사 밑에 줄에 붙여넣기 하시고 800이라는 숫자 대신에 컨트롤 D 화살표 오른쪽으로 해서 지우고 500 픽셀 이하로 맞춰보겠습니다. 500 픽셀 이하 엔터 한번 치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모든 레이아웃 모든 그리드 클래스 100%로 일괄 변경하기 이겁니다. 일괄 변경하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성 선택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속성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속성 선택. CSS 선택자 문법 중에 속성 선택자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써봤기 때문에 안 써보면 몰라요. 속성 선택자는 이렇게 써요. 방법은 대괄호 요 안에다가 속성명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써요. 속성명 이퀄 값.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속성이 어떤 값이다 일치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속성 값이 정확히 일치. 그런 애를 얘가 선택을 하고요. 그걸 카피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처음에 굉장히 반갑게 아마 반겨주시고 일을 시작할 때 웃으면서 시작해요. 아, 우리 잘해봅시다. 아, 김씨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속성명 이퀄 값 할 때 윗꺽쇠 이퀄이라고 하시면요. 어떤 속성 값이 어떤 값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네, 그러면 시작하는 애를 찾아요, 얘가요. 어떤 값으로 시작.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났어요. 만약에 회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중요한 거. 내가 너무 어렸을 때는 어려서 월급 받기 전에 그만뒀어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안 준. 고용노동부를 찾아갈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받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달러, 여기다가 돈을 쓰시면요. 끝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으로 끝남. 그걸 찾아요. 얘가 끝나는 값을. 어떤 값으로 끝남. 그리고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별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속성값이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요. 네. 웃으면서 시작해 돈 받고 끝나 별은 하늘에서 모두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찾는 거예요.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포함된 애가 있기만 하면 찾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봐봐. 내가 클래스 여기 있지. 예를 들어서 헤더에 내가 플레 FL 요걸로 시작하는 애를 찾아볼까? FL? 그러면 여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로 F F 클래스가 어떻다는 거잖아. 클래스가 글쎄 이게 장난인 줄 알더라고. 진짜인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이게 장난인 줄 알아. FL로 시작하는 애한테 내가 아웃라인을 줄게요. 10픽셀 도티드 오렌지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FL로 시작하는 애. FL로 시작하는 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클래스 안에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띄어쓰기로 그러니까 맨 앞에 값이 FL로 시작되는 애를 찾아야 해요. 여기 땡땡땡 표시 나온 애들 있죠? 이거 땡땡땡 표시. 여기 지금 미디어 코리아 안에다 썼잖아. 그러니까 줄이셔야지 나와요. 땡땡땡 표시 된 애가 FL로 시작되는 이 파트인가? 이 파트인가? 이 파트예요. 이 파트인가? 플렉스 시작되는 애. 이걸 찾았을 텐데, 얘가. 오렌지. 이거 걸리잖아. FL로 시작되는 거. 여길 찍어봐.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봐봐. 네, 이런 애들은 미디어 콜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근데 FL로 시작되는 애, 얘 걸렸지. 여기 미디어 콜이 나오는 걸 보세요. 여기 표시돼서 나온 거는 밖으로 올라갔으니까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FL로 시작되는 놈은 다 찾잖아. 그죠? 네, 그럼 끝나는 애 이제 찾아볼게요. 이거 시작되는 거 있고, 이거 카피하고 위에 거 주석 따라 놓으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 끝나는 거 돈 받고 끝나. 근데 여기 끝나는 애들 중에 9, 9? 다시 9로 끝나는 거, 다시 9가 또 있나? 별로 없지. 다시 9로 끝나는 거. 다시 9로 끝나는 거 찾아볼게요. 다시 9로 끝나는 거, 이 문자로 끝나는 걸 찾아라. 여기 뭐 표시 나왔는데? 다시 9로 끝나는 거 얘 하나잖아. 다시 9로 끝나는 거 여기 나왔잖아. 미디어 콜 500에서 다시 9로 끝나는 거 잡았죠? 예, 얘가 땡땡땡 표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이 요게 여기 표시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용된 거예요, 이게. 됐지? 끝나는 거 찾지, 얘가? 끝나는 거 찾는 거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요. 이렇게 끝나는 거 찾아요. 진짜 이 클래스 값 중에 맨 끝에를 보는 거예요, 얘가. 맨 끝에. 오케이. 그 다음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 있기만 하면을 찾아보면 중간에 걸렸어도 다 찾아야 되는 애가 있기만 하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시 그룹 GR 아니야. 뭐를 찾을까? 다시 3 찾아볼까? 예, 중간에 걸린 애 중에 다시 3이 있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카피하시고요. 위에 거 주석 달아놓고요. 별 표시한 다음에 다시 3. 중간에 다시 3이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라. 오, 다시 3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3 끝에 들어가 있어도 다시 3 찾고요. 다시 3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다 걸린 거예요. 네.
다시 3. 이 안에 있는 애가 걸렸겠구나. 네. 다시 3이 걸린 애들은 전부 다 나와요. 다 걸리잖아. 다시 3이 중간에 있어도 나오잖아. 다시 3 중간에 있으면 나오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검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자, 속성을 선택한다. 클래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속성이든지 뭐 src 속성 많잖아. alt, 타이틀, 뭐 id 속성으로서 쓸 수 있는 애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써서 값이 무엇이다.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 별이나 달러나 윗곡색 빼고 바로 이퀄 정확히 어떤 값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속성 선택자입니다. 네, 대괄호로 쓴다. 속성 선택은 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면 되겠네. 중간에 콜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로 시작한다고 해도 안 되고요. 있기만 하면으로 찾아볼게요. 콜 다시가 있기만 하면 이렇게 이제 색깔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위드스 값을 바꾸고 싶어요. 100%로 바꿔라. 이거예요. 위에 건 테스트 해본 거고요. 이걸로 바꿔라. 콜 다시가 있기만 하면. 500픽셀 이하일 때. 그래서 줄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콜 다시가 있기만 하면. 즉, 파티션을 나누어진 애들은 전부 100%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500 이하로 내려오면 전부 얘가 한 칸씩 다 차지하는데 보시면 이게 기존 값을 덮어 썼어요. 이 콜 2-6이었는데, 예, 클래스, 이 상세하게 속성으로 선택하니까 나중에 덮었을 때 얘랑 대등한 더 위에 있나요? 예, 얘가 100%로 위드스 값을 덮어 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부 다 적용이 되죠. 한 번에 다 한 칸씩 오잖아요. 그래서 뭐 숨겨줄 애는 숨겨주고 뭐 하실 수 있겠죠. 거기까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하시면 적용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달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레이아웃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시스템화를 해서 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렇게까지도 복잡하지 않은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티션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비율을 퍼센티지를 12그리드를 사용해 줄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안 그렇다면 네, 날 코딩 하시면 돼요. 네, 퍼센트를 자기가 일일이 다 쓰세요. 30%, 70% 이렇게 한 줄에 딱 오고 이렇게 퍼센트를 다 쓰고 다니면 돼요. 비디오 코리 할 때 다 쓰고 돌아다니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시스템화를 한 거예요. 레이아웃을. 네,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팅, 흘러가게 하는 거 부모 박스 그러니까 플렉스를 할 애가 있으면 플렉스 박스 이거 봐. 눈에 빡 들어오잖아 벌써. 플렉스 박스야? 아,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옆으로 흘러가겠네. 또는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레이아웃일지라도 그거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겠네. 플렉스로 컨트롤할 수 있겠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박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옆으로 쭉 가는데 밑으로 다 내려가게 하려면 플렉스 그 디렉션을 컬럼으로 하면 안 되냐?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렇게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겉에다가 레이아웃을 잡고 얘네들을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플렉스 잡혀 있는 애가 얘잖아요. 얘가 플렉스 박스잖아. 그럼 플렉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디렉션. 요거 컬럼 방향 그러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컬럼을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거는 요걸로 플렉스 디렉션을 가지고 바꿔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퍼센티지를 나눴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00% 레이아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거보다 상세하든 덜 상세하든 파티션을 나눠주는 박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전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는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100% 레이아웃은요. 그냥 100%거든.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layout for 세파 y 여기다가
레이아웃, 공사.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my layout 공사 언더바 100. 100은 100%를 얘기합니다. 화면을 꽉 채우. .html.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안에 있는 파티션은 일단 생략하고 겉에 있는 큰 박스만 쭉 내려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느낌표 하나 지워주시고요. 네, 뷰포트 자동으로 들어간 거 놔두시고요. 여기 레이아웃. 네, 원 페이지 스크롤 레이아웃. 네, 자동 스크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꽉 채우는 그 얘기예요. 원 페이지라는 건. 원 페이지 자동 스크롤. 보통 자동 스크롤 레이아웃을 할 때 한 페이지 꽉꽉 채우거든요. 네, 요런 스타일은요, 유행? 유행이 아니라 꾸준해요, 얘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스타일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유행을 따로 타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하시면 한 페이지 채우는 형식으로 전부 컨텐츠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편리하죠? 한 페이지로 쭉 나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많은 컨텐츠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미리 다 로딩을 다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딩바가 처음에 오랫동안 도는 이런 사이트들은 원페이지인데 가져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결 방법은 그런 거죠. 부분 부분 그 파트로 넘어갈 때 로딩을 개별적으로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 사람이 빨리 갔는데 컨텐츠들이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의 해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페이지 자동 스크롤 레이아웃 잡아보겠습니다. 원페이지. 네, 여기 스타일 시트를 만들고요. 스타일 시트 구역을 만들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이아웃 02 상단에 기본으로 잡아놓은 거 공사등 표시 어떻게 이거 말고 초기화 공통 레이아웃 속박스 요거까지만 가져갈게요. 기본 초기화 공통 레이아웃 속박스 02의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만 공사에 있는 상단 부분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기본 초기화랑 공통 레이아웃 클래스 속박스 인박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상당히 키워놓겠습니다. 그냥 2000으로 할게요. 1920이라고 보통 그 상징적인 크기가 있잖아요. 그 크기지만 2000 픽셀로 잡아놓고 네, 중앙에 오게끔. 네,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오겠죠. 여기에 이제 상단 부분, 하단 부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겠죠. 뭔가가 바깥에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죠? 내가 헤더 밑에 진짜 헤더 태그를 이용한 인박스를 만들겠죠. 네, 박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div 안에 헤더 태그가 들어간 인박스가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이 안에 구성을 가지겠죠. 이게 이제 상단 부분이 되겠죠. 1번 상단 영역.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가운데 있는데 애들이 이제 페이지를 쭉 구성을 할 거예요. 두 번째, 2번. 2번은 페이지 영역이라고 할게요. 페이지 영역. 상단 영역은 고정시킬 거예요, 얘는. 고정 메뉴. 이거는 고정 메뉴고요. 고정 메뉴가 될 겁니다. 얘가 상단 영역. 페이지 영역. 페이지 영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니까 여기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ID 컨텐트.
밑에 메인 태그에 인박스를 주겠습니다. 아, 잠깐. 예, 이게 아니다. 내가 페이지 영역이라고 했지? 페이지 영역은 달라요. 페이지 영역이 달라요. 잠깐만. 메인에, 여기다 하면 되겠다. 여기 각 페이지. 여기 이제 페이지가 쭉 들어갈 거예요.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가, 각 페이지가 2-1 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페이지, 첫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쭉 나오겠죠? 여기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게요. 섹션으로 만들게요. 섹션, 네. 섹션인데, 페이지라는 클래스로 제가 페이지로 만들 겁니다. 페이지. 요거를 이제 여러 개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만 만들어 볼게요. 2, 3, 4, 5, 6개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페이지, 섹션. 아, 이거 여기 클래스를 여기다 주지 마세요. 네. 여기 걸 뺄게요. 메인은 그냥 메인 태그로서 얘 컨텐트하고 메인이 싸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요 안을 찍으셔가지고 안에 인박스가 들어가게 하세요. 요 안에. 동시에 찍었어요? 네. 점 인박스. 네, 인박스 div 박스가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겉에 페이지 안에 인박스. 여기마다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일단 놔두시고요. 페이지 1, 2, 3, 4, 5, 6까지 가고 푸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단 부분 하나만 더 만들고요. 이제 구성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하단 영역, 하단 영역이 있겠고요. 하단 영역은 푸터로 잡혔습니다. 근데 div니까 아래쪽이죠. 푸터, id 푸터인데 밑에 있는 푸터 태그인 인박스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하단 영역은 푸터인데 안에 있는 푸터 인박스가 되도록 잡아줍니다. 하단 영역. 다 됐죠? 네. 이제 인박스 페이지별로 쭉 있는데 이제 인박스가 안에 있는 애 인박스죠? 네. 속박스. 속박스를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영어까지 다 줬잖아요. 여기다가 하이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트 100VH.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박스에다가 아우터라인 좀 줄게요. OL. 이 픽셀 대쉬드에 빨간색 선 땡땡땡 선을 좀 나오게 할게요. 자, 얘를 띄워보세요. 100% 레이어가 끝났어요. 안에 있는 컨텐츠 박스를 보이는 화면 높이만큼
밀고 나가게 만드시면 그냥 레이아웃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좀 줄여볼게요. 네, 컨텐츠 더 큰 해상도에서 보면 2000 픽셀을 차지하는 애가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위아래 이거를 쭉 맞추고 있죠.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 메인 영역이잖아요. 여기 메인 컨텐트. 이 컨텐트라는 영역이 아마 쭉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쭉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줄이시면 가로 스크롤 안 생기죠? 줄어들죠? 여기 보시면 네, 인박스가 찍혔는데 인박스는 지금 어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잠깐만. 이거 줄 때 이렇게 무조건 다 주시면 헤더도 같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분리해서 한다는 거야. 속박스. 페이지 속박스를 분리해 주셔야 돼요. 페이지 속박스. 페이지 속박스. 이렇게 하세요. 밑에다가. 점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밑에 있는 인박스를 만들어서 페이지 속박스에 있는 애한테 하이트하고 하이트를 얘한테 주세요. 이렇게. 페이지의 인박스만 화면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의 인박스만 화면 채우기. 네. 네. 그래서 상단 영역은 늘어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섹션 안에 있는 인박스들이 딱 보시면 그 다음에 인박스. 그죠? 다음 여기. 맞죠?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보세요. 짠, 짠. 여기까지 나오잖아. 그죠? 마지막 인박스. 끝났잖아. 100% 레이아웃 끝. 그래서 이제 상단하단만 여러분들이 영역을 잘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상단 영역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상단 영역 고정하기. 이걸 잘 잡으시면 돼요. 상단 영역 고정하기. 상단 영역을 고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아주시냐? 삐비비비비비비비 헤더죠? 샵 헤더. 가장 겉에 있는 애를 고정시키세요. 샵 헤더. 가장 겉에 있는 애. 다 싸고 있는 애. 얘를 포지션 픽스드로 만드시고요. 픽스드로 만나는 순간 얘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화면 채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100%에서 보이는 화면을 채워라. 얘는 픽스드는 부모가 보이는 화면이잖아요. 이래놓고 하이트를 주세요. 화이트 값 줍니다. 화이트 뭐 얼마 정도 특정 값을 주시면 되겠죠? 내가 뭐 200을 주든 뭐 상단 영역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색깔을 좀 넣겠습니다. 라이트, 블루 뭐 이렇게 연한 색깔 하나 줄게요. 라이트 블루색을 약간 반투명하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비치게. 예, 위에 상단 부분에 라이트 블루 이 색깔 나오죠? 이거? 위에 상단 부분에 스크롤 올려도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네. 상당 부분은 고정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포지션을 주게 될 때 얘가 이 잡아먹히게 되는 일이 이제 생겨요. 여기에 보통 이제 인박스에 페이지 인박스에 내가 포지션을 렐러티브를 줘서 얘가 각 박스마다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를 주면서 여기에다 색깔도 좀 줘볼게요. 이미지로 내가 그 그라디언트 색깔을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줘서 그 버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콤마 리니어 그라디언트 색깔을 두 개를 주겠습니다. 라이트 핑크색으로부터 라이트 그린색으로 네, 두 가지 색으로 넘어가게 할게요.
라이트 핑크, 라이트 그린. 그리고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일부러 줬어요. 옛날에 그라데이션은 다 이미지로 만들었었으니까 그라디언트는 이미지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다. 잊지 말죠. 네. 이것도 메서드 함수입니다. 네. 봅시다. 뭐야 이거? 그런데 잘 보시면요.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어요. 매 파트마다 내가 지금 그라디언트를 줘서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에 대한 느낌을 더 주려고 내가 이렇게 준 건데 핑크에서 라이트 그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당 부분이 잡아먹혔죠? 왜 헤더가 잡아먹혔을까요? 헤더 안 나오잖아요. 헤더 밑에 깔렸어요. 여기 선택해보세요. 밑에 깔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얘 밑으로 깔았어요. 왜? 손 놓고 손등 때리기거든요. 나중에 온 게 위에 오잖아. 요 포지션 일부러 준 거고요, 제가요. 네, 얘가. 속박스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픽스들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쓰실 때 상단 영역은 보통 다른 애들보다 맨 위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가장 위에 설정을 합니다. 가장 위에 설정. Z인덱스 주란 얘기죠. Z인덱스 끄끄끄 이렇게 9를 여러 번 두는 세팅을 많이들 하시는데 0부터 9까지 중에 제일 높은 수가 9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다라는 의미로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위에 오게 하려고 보통 픽스들을 했을 때 상단 영역은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럼 상단 영역이 살아있죠? 이렇게. 상단 영역. 상단 영역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상단 영역 살아있어요. 스크롤 내려가도 계속 위에 있어요. 왜? 찍어봤더니 얘는 Z인덱스가 999니까 밑에 있던 어떤 애도 얘보다 위로 올라올 수 없어.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레이아웃 끝났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만 하시면 되고 여기 넘어가는 장치만 몇 개 딱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얘를 숨겨놓고 이제 스크롤 움직이게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가 할 일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 레이아웃이 바로 100%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특정 크기로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 이게 사이트가 좁아지면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쿼리가 가게 되면은 높이값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오토로 풀어주시거나 내용만큼만 늘어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인박스에 있는 내용에.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 쿼리 내용까지 포함을 하진 않겠고요. 100% 레이아웃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잡는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 100명이 이런 스타일을 잡으라 그러면 100명이 100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야. 한 사람도 잡는 스타일이 그때마다 다르거나 여러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1000가지 이상 나올 거야. 네, 한 사람만 해도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원리는 통하는 원리는 똑같아. 보이는 화면만큼 늘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VH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HTML 콤마 바디에 하이트 100% 해놓고 그 바디에 맞추라고 해서 그 자식을 100%로 했어요. 그럼 안에 있는 애는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쪼그라져 있으니까 100%또 잡아줘야 돼요. 100%의 퍼레이드였어요, 거의. HTML 바디 콤마의 100%, 루트가 100%여야지 바디도 100%가 먹히거든요. 루트 100%, 바디 100%, 밑에 있는 그 태그 100%, 걔를 100%로 잡는 애 100%에서 다 100%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는 애만 보이는 화면 높이 VH를 100VH로 딱 잡아주면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딱 보이는 화면만큼. 그래서 잡는 게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딱 하나만 탁 치고 내가 말았잖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여기 이 스테이지가 하나씩 되는 거고 자동 넘김 스테이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탁 구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얘를 자동 넘김 스테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모든 애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끌고 온 이미지도 없죠. 좋아요. 내가 바로 한 건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갑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새로운 섹션 출발합니다. JS 학습. 여기에 JS 실험실을 열겠습니다. 새 폴더 JS 학습에다가
JS 실험실. 여기서는 이제 각종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하면 그 기능이 될 것인가를 실험 같은 느낌의 약간 부분 구현들을 하는 목표로 실험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폴더를 밑에다가 JS 폴더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드세요. 새 폴더. JS 폴더랑, JS 폴더랑 CSS 폴더를 다 만들게요. 새 폴더. 요 안에 JS 폴더와 CSS 폴더를 다 만들어 두세요. 이 JS 실험실 안에다가요. 네.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스테이지 우리 만든 거 있죠? 네, 네 번째 스테이지로 만든 거 100. 요거를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실험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름만 바꿔 놓으시면서 내가 출발을 해볼 겁니다. 100% 오토 스크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F2 이름만 바꿀게요. 01. 여기 010에 0304 나갈 거예요. 오토 스크롤. 이렇게 만드세요. 01 오토 언더바 스크롤 .html 01 오토 언더바 스크롤 .html 이름만 바꿔주세요. 네, 쉬었다가 자동 스크롤을 여기다가 구현해 보겠습니다.